출준비 완료. 마이크 올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타이틀 대전 거북이 박성수 기자가 운전 미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운전만은 자신 있다. 아무 걱정 말라던 그는 대전의 한 골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금주의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히는 우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된 한 여성.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북이 사건 수첩에서 만나봅니다. 산의 대장부는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을 남긴 채 결국 고향 땅을 밟지 못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 남자의 사연. 잠시 후 거북이 역사지도에서 밝혀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성수 거북이 기자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랜만이네요. 경찰청 건물. 오, 심각하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거북이 뉴스에 영상 제보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골목길에 차들로 인해서 주차가 돼 있는데 그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이제 주차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택가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신고해서 112가 나와가지고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북이 뉴스에서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현장으로 직접 가서 한번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하도 많으니까. 여기 차 하나 지나가기도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차들이 그 대각선으로 지금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중앙선을 뭐 거의 맞닿아 있다든가 아니면 중앙선을 심지어는 넘어서 가지고 그 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할 경우에는 그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도로인데 완전히 주차장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차가 아직 교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아이고. 그냥 저기 야,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다니라고. 혹시 이런 불법 주차한 차량들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막 빨리 들어오는 차들 있으면 막 놀래서 막 계속 피하게 되고 사실 주차 공간이 아예 이렇게 없는 것도 있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KBS 거북이 뉴스의 박성수 기자라고 합니다. 잠깐만 어머니 좀 그러니까. 거북이 뉴스 최양락이 나오는. 네, 맞아요. 네. 지금도 이런데 밤 되면은 말도 못해 여기. 낮보다도 밤에 더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밤에 그냥 퇴근해갖고 오면은 이 자리가 없어갖고 난리지. 대전 유성구의 한 골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네. 뭐. 저희 아이도 지금 여기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아이들 건널 때 이렇게 한참 이만큼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차가 이미 뭐 저쪽에서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위험하더라고요. 요 앞에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보면 어때요? 그냥 팔로 빡 차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아. 말하면. 사고 날까봐 불편해요. 저럴 때가 이제 문제가 네, 많아요. 맞습니다. 긴급 소방차. 상황에서. 소방차가 또 크잖아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곳 일대를 돌아봤는데 정말 불법 주차가 심각하더라고요. 골목길이 문제가 되는데 골목길의 양쪽에 차가 주차가 돼 있을 때 지금 보시는 이 큰 차가 들어가기에는 약폭이 50cm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는 거의 저희 경방들 진압대원들이 내려서 소방차를 다 유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예. 그럼 그냥 확 밀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나요? 이 불법인 경우에는 저희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거북이 뉴스의 박성수 기자입니다. 예. 지금 뭐 주차 단속 나오신 거예요? 예, 예. 제가 함께 그 동행해서 따라다녀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뭐 이런 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불법 주정차 해당이 되나요? 예, 여기는 지금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사람들만 다니는 도로요? 그렇죠.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쪽이 사실은 아,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이렇게 같은 거요? 이제 공간이 돼 있는데 네. 악용을 해서 이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단속하실 때 좀 어려움 같은 건 없나요? 나는 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항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는 소화전 그러니까 소화전을 있어가지고 또 위험에 차를 빼셔야 돼요. 아니 잠깐이시더라도 좀 이렇게 좀 걸으시더라도 이렇게 좀 주차 허용 구간에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우회전하다가도 되게 사고 날 위험이 크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길거리를 점령한 불법 주차. 마냥 운전자들만의 잘못은 아닌데요. 불법 주차. 과연 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법 주차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한 그 1년에 그 한 단속되는 건수가 한 몇 건이나 되나요? 1년에 13만 건 정도 되고요. 월 평균 따지면 11,000건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 뭐가 있을까요? 더욱 단속을 강화하면서 학교, 교회 등 민간 부설 주차장 71개소 3,100면에 대한 공유 개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방 주차장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었어요. 여기 때 이용해 보시니까 어때요? 아시겠지만 주차단이 되게 심하거든요. 심한데 여기서 교회에서 개방해 주시고 뭐 주중에는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로는 불법 주정차 무법천지로 변해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엔 부족한 주차 공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뾰족한 대책 없이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거북이 뉴스 박성수였습니다. 맞아요. 이 주차 문제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던 일일 거예요. 이제 혹시 그 대전의 그 자동차 등록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네. 많겠죠, 뭐. 매우 많다. 네네네. 놀라지 마셔요. 67만 대. 네. 많진 않아요. 2.64명당 한 대의 자동차고를 예, 소유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예, 거기에 좀 저도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요즘 한 집에 한 대뿐만이 아니라 뭐 두 대, 석 대 뭐 이렇게 있는 집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하나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주차장 적정 확보율이 있대요. 네. 출발, 도착지 모두 차 세울 공간이 있으려면 주차장 확보율은 204%가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204. 대전은 204%. 네,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16%밖에 이제 그런 아이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용 주차장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참 좋고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돈 문제, 예산 문제가 있겠죠.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그걸 다 감당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지혜를 모은 게 바로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넓은 주차장을 이제 가진 곳 중에서 이제 특정한 날에만 네. 주차장을 사용하고 네. 예, 비어 있는 경우들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눈다는 좋은 취지죠. 아주 좋죠. 예, 예. 아, 우리가 진짜 말 나온 김에 한번 이 주차 문제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요즘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 아주 잘 되고 특히 저 같은 노인네들은 또 지하철은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시내권에는 땅이 좁잖아요. 네. 근데 차라리 주차 빌딩 같은 걸 만들어서 차를 많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빌딩? 네. 네, 가까운 거리는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해가지고 주차 공간을 주차 빌딩도 만들어 주시면 그 주차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요? 근데 박성수 기자는 오늘 방송국에 어떻게 왔어요? 네? 아 오늘요? 아 저는 올 때 이제 좀 그 축지법으로 해서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장난치지 마요. 본인부터 예. 불법 주차하는 분들도 다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긴박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잖아. 네, 죄송합니다. 본인부터 좀 실천하고 취재는 아주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늘 그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취재를 또 맞습니다. 하니까 또 참 반성하게 되네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석구석 꼭 관심 가져야 할 우리 동네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의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빵야. 사고 난 것 같은데. 이거 쓰러져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그 횡단보도에 사람도 뭐 쓰러져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한 것 같은데 경찰관도 계시고요. 뺑소니 사고인가? 그게 무슨 일이? 아 알겠다. 딱 보니까 그 주저앉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낯술한 거지. 근데 날라주였어요, 맞아. 낯술을 그 부모도 몰라보고 우리도 몰라보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렇게. 이 낯술 먹고 이제 행패 부린 거야. 아니 술이 취해가 주무시겠지. 아유 두 분 다 땡때리땡땡 땡땡 땡입니다. 뭐 낯술인데 좋다고 저기.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맞는데요. 예. 두 분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박했던 상황이에요. 아. 네, 긴박했던 상황이고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다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교통사고인가? 교통사고는 아닌 것 같아. 여자분인 것 같아. 안- 예. 호흡곤란. 아, 그 갑자기 저기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랬구나. 엄청 말씀이세요. 아이고. 어떡해. 막 비켜주잖아. 길 터주고 하시네요. 방송. 빨리빨리. 병원에 다행이다. 나왔다.
아 진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동안에 내내 또 얼마나 그냥 답답하고 속이 탔을지 아이고. 그냥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어유 그래도 딱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양보하고 내일처럼 이렇게 배려해주는 시민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예,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뿌듯하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건 환자분. 그래서 네. 어떻게 무사합니까? 네, 그 도로에 쓰러진 환자를 보고 네. 그 신속하게 신고를 해준 시민분들과 네. 침착하게 대응한 경찰관 그리고 양보해준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골든 타임 내에 그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서 건강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아유, 잘 다행이네요. 됐다.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그날 현장에 계셨던 분들 이 저희 소식을 한번 이제 들어보셨으면 아마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궁금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을까? 그분 어떻게 됐을까 예, 궁금하겠죠.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그날 현장에서 빠른 대처로 쓰러진 시민을 구한 폴리스 스토리. 네, 좀 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아까 그 사고 현장이네요. 예. 저는 교통 순찰을 돌고 있었고요. 지나가다가 보는데 횡단보도에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가봤더니 환자분이 누워 있었고 그 천식 발작 증세를 보이고 계셨는데요. 병원까지 가는 순찰차 내부에서도 환자분은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저는 최대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순찰차로 환자분을 옮기는데 지나가시던 시민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병원까지 호송하는 길에 저희 순찰차에게 양보를 해주셨던 일반 운전자분들도 큰 도움을 주셔서 환자분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생명과도 같은데요. 주변에 계신 분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빠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사실 진짜 뭐 작은 도움이라도 아주 중요하고 절실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모른 척하지 않고 내일처럼 탁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해 마음으로. 준 시민 여러분께 저희가 진짜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은 스파이더맨이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하셨죠, 시청자 여러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이고요. 관심과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건 수초 다음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 출동. 하면 갑니다. 도로 뭐예요? 차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아, 고장 난 불난 불났네. 거예요. 저 빨간 게 불이에요? 불이네. 오. 어이구. 아니 갑자기 웬 도로에 불이 불이 났네. 불. 차에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 난 거 맞죠? 정말 딱 그런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화재 사건은 아니고요. 사실 이 소화기가 그 불을 끄는데 사용된 게 아닙니다. 사용된 게 아니고요. 불이 난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데요. 그날 그 도로 위에서 정차한 차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현장 출동. 아 폭설이 내렸구나. 그게 아이고. 세상에 음주운전에 거기서 또 도로에서 섰어. 정차를 한 거예요. 자고 있대. 국도에서. 와. 어머. 아, 유창을 부쉈구나. 2차 사고로도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휴. 세상에. 야, 어떻게 아이고, 저 상태에서. 반전이다 진짜. 약간 큰 남자다, 진짜. 와. 이 재빨리 수습에 다행히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졌으면 어쩔 그러니까요. 뻔했어요. 음주운전에 거리를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착각해 해가지고 거기서 세워놓고 게다가 눈도 큰일 왔었는데.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 아유. 화면에서는 뭐 사고 수습하는데 계속 차들이 옆에서 막 지나가잖아요. 응.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나 처음에 불난 줄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 도로는 대형 화물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 더군다나 출동 당시에는 새벽부터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직 제설 작업이 안 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차들 등 좀 기어다니는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체하다가 큰 사고가 나겠구나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이제 순발력을 발휘해서 소화기를 들었던 당시 그 경찰관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경원 중령입니다. 당시에 도로 1차선, 2차선이 있는데 1차선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슬아슬하게 화물차들이 그 차량을 피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운전자가 운전석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좀 소리를 질러서 깨워보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술에 만취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창문은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소화기와 레스큐미라는 창문 파쇄기를 이용해서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자를 깨워서 저희가 운전을 해서 차를 이동 조치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그냥 한 번 할 수도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하시고 술을 드시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등의 그런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찰관의 빠른 이 그러게. 판단, 이 대처는 정말 굿, 잘했어요. 근데 음주운전, 이게 안 고쳐지네. 이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법도 강화가 됐잖아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 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이 윤창호법이 그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충남과 세종에서만 무려 22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법치국가에서 그 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음주운전은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정도 거리야 나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어.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지금 막 마셨으니까 괜찮아. 나 그렇게 많이 안 마시고 이 정도는 한 괜찮아. 잔만 했다고 그러고. 나 그리고 지명을 해서 안 걸렸어. 뭐 이런 거 아주 이런 생각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 이런 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 철저한 단속과 함께 그 시민분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112에 그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해 주시면 음주운전이 그 근절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날까지 거북이의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합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거북이 기자들이 엉금엉금 발로 뛰며 만드는 거북이 역사지도 프로젝트. 오늘은 전영실 거북이 기자가 다녀오셨다고요? 네,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네. 영실이와 함께 역사여행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거북이 기자 전영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름난 독립운동가를 찾아 충남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그리고 아비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셨고요. 도시락 폭탄하면 생각나는 그분,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분이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곳 예산인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예산 참 좋죠. 덕산면. 도중도는 윤 의사 조부 윤진영이 이곳에 정착하여 사방으로 냇물이 흐르는 지형으로 조선 반도 속의 섬이라 이곳은 일본인이 절대 침략을 못한다는 뜻으로 윤봉길 의사가 지명을 붙였다. 저는 침략자가 아니니까 구경해도 되겠죠?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윤 이사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폭탄 이거? 항일운동가? 하지만 윤봉길 여사님께서는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농촌 계몽 운동을 하셨고요. 농촌 계몽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시기 위해서 농민 독본 3권을 저술하셨습니다.
이렇게 윤봉길 여사님께서 대한 독립운동 하시는 것을 일제가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윤 이사님이 운영하시던 야학당이 강제로 폐쇄를 당했고요. 윤 이사님께서 2주간의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로 상해로 가셨군요. 이 글씨는 윤 이사님께서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시기 전에 사랑방에 남기신 마지막 유수입니다. 사나이는 집 밖을 나가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김구 선생님은요, 이 이력서를 보시고 윤봉길 의사님의 그 조국 사랑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셨고요. 그리고 한일애국단의 단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의 창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합니다. 윤봉길 의사 하면 바로 이 사진이 딱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거사를 위한 선서문을 자필 선서문을 목에 그시고 왼손에는 수려탑, 오른손에는 근총을 들고 이렇게 선서식을 하셨고요. 3일 후에 중국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거사를 하게 되십니다. 저게 실제 사진이죠? 네네. 아, 25세. 어휴. 이 나무 형틀은요, 윤봉길 여사님의 유해 발굴 당시에 가로 형틀은 없어지고 세로 형틀만 발견됐는데요. 그 당시 윤 이사님의 유해를 본 그 발굴단들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분통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깜짝 놀랐네. 다 좋아하나? 깨는데요, 갑자기. 세상에 놀랐어요. 많이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 사람-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딘가요? 월진에는 일제 강점기에 윤 의사가 농민들의 생활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시골에 많이 계시는 그런 모습.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폭탄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이 어릴 때 도시락 폭탄 던진 것으로 네, 저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죠. 네, 네. 근데 실제 던진 건 물통 폭탄을 던지셨어요. 그 당시에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 두 개를 김구 선생이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두 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 공원에서 물통폭탄이 빼기가 수월하니까 그걸 먼저 치고 던졌고 그 다음에 도시락 폭탄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는데 덮치는 바람에 그걸 못 던지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단상에 있는 일본군의 지도부 그걸 전부 날려버리신 거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4월 29일 날은 매년 평화축제를 하는데 윤봉길 정신을 기리는 동북아 평화 그 커뮤니케, 동북아 평화 포럼 이런 형태의 성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25년간의) 짧은 삶, 그 사이 문맹 퇴치와 농촌 부흥운동, 독립투쟁까지 나라를 위해 뜨거운 삶을 살다 가신 윤봉길 의사였는데요.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예산에 꼭 한번 오셔서 윤봉길 의사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예산에서 거북이 뉴스 전영실이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먹먹해지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도 우리 역사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우리 윤봉길 의사 하면은 도시락 폭탄 도시락도 이거 아니라 물통 폭탄이잖아요. 그런 것들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좀 죄송스러워지네요. 저도 처음 이제 취재를 가서 알게 된 사실이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 윤봉길 의사가 또 시인이기도 하셨대요. 시도 많이 지으셨고요. 또 이제 문맹퇴치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촌 개명운동 활동까지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걸 사실 알고 좀 가슴이 좀 먹해지더라고요. 근데 야학까지 하신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글 학교, 네. 농촌 개몽운동. 월진회라는 게 순국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윤봉길 의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29년 그때부터도 운영이 됐었다는 그때부터 거죠. 운영하던 걸 네. 지금까지 후손들이 쭉 이어서 이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윤봉길 의사가 홍콩 의거를 했을 때 그 중국의 그 장제수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중국의 100만 대군과 4억 인구보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 큰 일을 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극찬이네, 극찬. 그 이후로 중국에서 우리 저 상해 임시정부나 이런 쪽을 보는 눈이 달라져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된 해주셨어요. 그런 네.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꺼져가는 임시정부의 그 불씨를 그렇죠.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다시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런 우리 민족의 영웅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올해는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아는 역사 여행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때리지 말아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올해 초 대전에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이 술병에 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적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폭행을 당해도 또다시 현장에 출동을 해야 해요. 매를 맞으면서까지 국민을 보호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48명이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했으며 공무집행 방해 가해자는 4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건데 국민이 왕 아니요? 괜찮아요.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런디야?
경찰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때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현장을 나서는 그들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지켜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닐까요? 거북이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근데 오늘 초대 손님들이요, 박성수 거북이 기자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아, 저하고요? 네.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드디어 아시겠죠? 이 박성수 기자를 대신할 기자가 오늘 첫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이 박성수 기자를 대신 할 수 있는 분들인지 네. 직접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성함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박성수 선배님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춤추는 포도리 김민섭 경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장님. 춤추는 포도리 김민섭 씨. 그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하고 있는? 건강한 포순이 서정하 경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장님. 포도리 뭐 하시는 분인지 알겠어. 이런 거 이렇게 춤추는 단스고요. 오징어인가요? 문어인가요? 이것도 안 되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이렇게. 제가 이 경찰관이 되기 전에 제가 댄스 공연단에서 한 6년 정도 공연을 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요. 전문 그럼 댄서셨던 거예요? 네네. 제가 이거 동작 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웨이브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거였어. 그거였구나. 이거 그건 다 이게 왜 이렇게 손 된다니까요. 된대요. 제가 그럴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안 밀리려고. 그러면은 한번 직접 보여주시면 한번 시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잘한다. 남부대. 아니 원고가 막 사사사 날렸다니까요. 얼마나 세면 저희가 배울 만한 뭐 비보잉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비보잉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스텝을 제가 한번 모두 다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본 스텝.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와우. 아 몰라. 그냥 조정식 기자부터. 예. 디스코. 자 박성수. 포켓 나오네 포켓. 디스코 나오는데 디스코다. 뭐 기본기였어요. 어려워. 근데 오늘 초대 스님이 저 김민섭 씨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기대됩니다. 예. 혹시 머슬 그 피트니스 스타라고 다들 아시나요? 머슬 부리에 있어. 이런 그건 아니라 근육미를 자랑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 포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
선생님 저 한번 여기 만져보시겠어요? 왜 또 부담스러워? 한번 만져. 좀 단단하죠? 아니 단단한데 살이에요? 잘 먹어가지고 생긴 살. 아니 그래서 사실 좀 욕심 났어요. 이렇게 포즈가. 전영식 기자도 사실은 저도 힘하면 뭐 한이 많은데 태권도로 다져졌잖아요. 잠깐 그 가능성 정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가능하죠? 아니 왜 오징어가 경장님 옆에 있으니까 오징어가 되네요. 자 진지하게. 자, 가슴은 앞으로, 허리는 항상 틀으셔야 됩니다. 하나. 찍으시고요. 이쪽은 허리, 허리는 이쪽으로, 가슴은 이쪽으로 해서 그대로. 와. 손이 틀렸어. 느낌이 너무 다른데. 다음, 이쪽 손, 허리. 그리고 다리 반대쪽으로. 가슴은 앞에. 허리는 틀고 가슴은 앞으로. 다음, 허리는 틀고 가슴은 앞에.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최연수 괜찮았죠? 아나운서랑 소질이 있어, 소질이. 소질 있었죠? 열심히 하셨는데 짠해 보이는데 얼마 정도 운동을 해야 그 정도가 가능합니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몸이 많이 약했대요. 약했대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운동을 시키면 그나마 건강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태권도, 합기도, 주짓수, 킥복싱, 크로스핏, 역도. 반한 게 없어. 킥복싱, 뭐 킥복싱, 뭐. 지금은 후회하세요. 왜요? 내가 딸을 낳은 건지 아들을 낳은 건지. 아니 뭐 생명의 개념이 요즘에는 너무 필요하죠. 우리 서정아 씨는 이 타고난 운동신경의 소유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김민섭 씨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유연하게 춤을 잘 추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제가 지나가면서 댄스부에 가입을 하면서 그때 처음 이렇게 춤을 추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뭐 하루에 보통 한 4시간 이상씩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전속 공연단으로 활동도 하고 축제, 대학교 축제나 뭐 이런 곳에 이제 공연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아니 그럼 전문 댄서에서 전문 댄서. 경찰로 지금 이제 직업을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생활기록부에도 이제 장래희망 쓰라고 하면은 이제 경찰관을 쓰고 그랬거든요. 춤을 추면서도 좀 마음 한켠에 좀 경찰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더라고요.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시험에 도전하게 됐고 이렇게 경찰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서정아 씨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됐을 법한데 경찰이 또 되셨어요? 중학교 때 여기 중학교구나, 이제 고등학교는. 최고에서 스카웃을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어떤 최고에서? 네. 워낙 출중한 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이 경찰이었던지라 경찰 준비를 시작하고 그렇게. 최고 스카우트 제의는 다 거절하고? 네. 운동을 잘하시면 경찰관으로서 훨씬 이점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워낙에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범인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범인일 수도 있고 주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력적으로 딸리면은 저도 힘들고 시민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소원, 고등학교 때 이 소원, 이 경찰관 되셨어요. 꿈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되고 보니까 이거 진짜 경찰이지만 너무 힘들다. 범죄 현장이나 이런 사건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평생 이렇게 겪어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좀 겪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돌아가신 분을 뵙는다거나 아니면 좀 심한 욕설을 듣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자기 멘탈을 좀 스스로 관리하는 게 가장 저는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네네. 서정아 경장님요. 같은 경찰이지만 여경이다 보니까 좀 저랑 대화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요? 왜 거부를 해? 나이가 어리다, 여경이다. 그 2가지 이유로 이 사람이랑은 대화를 안 하겠다. 뭔가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에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걸 또 극복하고자 모든 분들한테 아버지, 어머니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원인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지구대전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포도 농사를 지고 있다고 포도 좀 먹고 가라고 하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딸 저번에 신고를 했었는데 찾아줘서 고맙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을 해내기를 바래 가득하길 바래 내 얼굴에 오늘 같은 미소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너 조금 더 따뜻한 내일이 앞으로 두 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다양한 경험을 더 쌓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지금 저희 박성수 선배님처럼 내부로 이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서정아 경장님. 네. 저는 조금 시민들과 소통하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 경찰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꺼리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동생, 이렇게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다가와 주셨으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친근한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이미. 여기 보여준 것만 그럼요. 해도 충분히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경찰이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말이죠. 네. 이 심각했다가 웃겼다가 또 찡했다가 아주 이 유익한 시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두 기다리나 나만 그런가요? 저희도 그래요. 맞아. 일주일이 굉장히 기실 것 같은데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다 믿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풍성하고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